서평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? 책을 읽을 때는 감명받으며 몰입하다가 책장을 덮고 서평을 쓰려고 하면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인터넷 책 속에나 서평을 읽어보지만 진정한 나만의 서평을 쓰고 싶다면 의미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단계. 첫 번째 단계에서는 편하게 읽으면서 밑줄을 치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책은 위대한 작가는 어떻게 쓰는가 라는 책으로 서평 쓰기의 단계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 지망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을 밑줄을 치게 됐어요. 그랬을 때, 이 부분은 문체에 해당하는 조언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. 그리고 또 읽다가 이 부분은 인물에 대한 조언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러면 이 책에서는 다른 색깔로 좀 밑줄을 쳐보는 시도를 했어요. 점차적으로 제가 창작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, 서사나 어떤 감정에 대한 조언들도 있었고요. 또 작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지도 작가별로 조언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밑줄을 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. 밑줄 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할 땐 이 책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책에서는 위대한 작가들이 각자 자신의 어떤 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차례로 발자크, 찰스 디킨스, 허먼 멜빌, 도스토옙스키, 서머신 몽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. 이대로 요약을 하다가 보면은 책을 요약은 잘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만 나만의 서평을 쓰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. 왜냐하면 첫 번째 발자크는, 두 번째 디킨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다시 책을 읽는 것과 큰 의미가 없겠죠. 자, 그래서 지금 아까 색깔별로 밑줄을 쳤듯이 여기에서도 정리했을 때 그 색깔들을 유지해서 인물은 분홍색으로, 그리고 어떤 작가적인 태도는 노란색으로, 그리고 어떤 서사에 있어서는 파란색으로 정리를 해봤어요. 자,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인물에 대해서 조언들끼리 묶이겠죠. 디킨스가 한 내용들, 뭐 갈등하는 인물의 성격을 구축해야 된다 할지, 아니면 서머신몬 같은 경우에는 인물을 구성하는 게 일종의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는 진퇴양난의 인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. 이런 내용들을 저만의 기준점, 인물, 서사, 그리고 뭐 문체, 작가적 태도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서평을 쓰는 시도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서평을 쓰게 되었는데요. 자, 서평 쓴 내용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한 페이지 분량의 서평이 되었는데요. 자, 매력적인 인물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가 이야기했고,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고, 또 내가 인물을 만들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,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물이랄지, 그리고 뭐 주제의식의 전달, 그리고 문체, 서사, 이런 식으로 문단을 구성해 보았어요. 자, 이게 본론이 되겠죠? 자, 그리고 나서 이 책에 대한 읽게 된 뭐 계기랄지 아니면 이 책에 대한 나의 인상이랄지 결론으로 위치를 시키면 한 페이지에 서평이 완성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이 한 권의 책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. 이 책은 좀 두껍고 어려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렇게 챕터별로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읽어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. 오히려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. 자, 서평 쓰는 방법들은 각자 다를 텐데요. 저는 이렇게 단계별로 첫 번째로는 읽고, 밑줄 치면서 읽고, 두 번째로는 정리를,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고, 세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서평을 쓰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. 네, 별로 어렵지 않죠? 네, 함께 해봤으면 좋겠네요.